친애하는 칼 스테인, 크루슈비츠 6A는 D등급 아파트 블록의 건물 관리자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아파트로 가서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1층의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의 건강검진 중 수면 피로성을 억제하는 실험용 약을 당신에게 주사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조국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D급 아파트의 건물 관리자로 임명된 칼 스타인. 그는 사랑하는 막내딸 마사 스타인, 가정주부 부인 안나 스타인, 대학생 아들 패트릭 스타인과 함께 크루시비츠의 아파트로 오게 됩니다. 그는 아파트에서 끌려나가는 남자를 보며 놀라서 그의 상관에게 묻지만 칼 스타인의 임무를 알려주며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관리자로서 세입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문서화하라고 합니다. 칼은 이런 업무가 못마땅했지만 그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가족들과 칼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를 화재 탐지기에 설치하고 세입자들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관은 칼에게 행정부처의 명령을 무조건 완수하고 걸려오는 전화를 빨리 받으라는 말만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걸려오고 행정부처는 2호에 거주하는 제이콥 마니셰크를 감시하고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다른 방도 뒤지던 칼은 바로 적발되고 머쓱하게 사과하고 나가게 됩니다. 방을 조사할 때는 이렇게 걸리지 않게 신경 쓰며 조사해야 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칼에게 제이콥은 내가 새로운 관리인에게 관심 갖기 대회에서 우승했냐 하며 빈정거립니다. 짜증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하로 와서 딸과 대화를 합니다. 딸은 새로운 집이 좋은 듯 보였지만 2호에 사는 아저씨 얘기를 하며 애들이 벌레보다 나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을 걸자 제이콥이 부인에게도 찝쩍거리고 애들에게 손대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제이콥이 불법 약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버릴 수도 있었지만 협박 편지를 통해 $2,000를 뜯어냅니다. 칼은 화분 뒤에서 $2,000를 챙기고 다시 제이콥의 불법 약물을 하는 장면을 적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버립니다. 신고하자마자 당국에서 경찰을 파견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고 데려갑니다. 그리고 칼은 건물 관리자로서 세입자를 계속 받아야 했기에 심장외과 의사 알로시우스 시팍과 선장 존스 포파네도를 세입자로 받습니다. 아파트 관리자로서 세입자들의 정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부처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선장 존스와 대화를 하자 존스는 좋은 사업건이 있다며 화물칸에서 찾은 통조림을 저렴하게 팔겠다고 합니다. 찝찝했지만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말을 믿고 통조림을 사게 된 칼. 칼의 곁에 카페테리아에서 일하는 로살 아넥이 지나가고 그녀에게 말을 걸자 마침 식당에서 재료가 떨어졌다며 통조림을 흔쾌히 구매합니다. 그리고 당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클라우스 쉬머를 퇴거시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의 부인에 거쳐나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쫓아내라는 전화였습니다. 클라우스 쉬머를 쫓아내기에는 그는 칼의 아들을 위해 책을 공짜로 주며 그의 부인은 칼의 부인을 위해 큰 냄비도 선물로 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퇴거 방법을 찾으며 고민하는 칼에게 로사 라넥의 남편 마크 라넥은 칼이 로사에게 준 통조림 때문에 식당의 모든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화를 냈습니다. 칼은 선장이 통조림을 줬다고 일러주고 선장 존스는 마크 라넥과 싸우고 칼에게 와서 칼이 본인의 돈을 뺏고 마크 라넥에게 본인의 정보를 넘겼다며 총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의 싼 소나무관이 흙으로 덮일 때 음산한 가을 태양이 회색 구름 뒤로부터 솟아나왔습니다. 하는 미래를 보고 온 칼은 총 맞기 전에 선장 존스 집에 불법 물품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버립니다. 경찰이 존스를 찰지게 때리는 걸 보며 마음이 개운해졌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 쉬머를 찾아가 당국이 클라우스를 퇴거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칼을 클라우스는 의심하지만 클라우스는 우리 집안 사람을 도와준 다정한 사람이기에 칼은 클라우스를 평화적으로 퇴거시킬 방법을 찾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클라우스가 부재자 인증서라는 도시를 나갈 때 필요한 문서를 기록 보관서에서 분실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클라우스를 돕기 위해 칼이 부재자 인증서를 구해줍니다. 하지만 클라우스와 부인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기차표를 살 수 없었고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클라우스 문제로 방법을 찾던 칼에게 부인 안나가 칼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그들의 딸 마사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며 주치의 말고 다른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사 알로시우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알로시우스는 흔쾌히 마사를 진료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로시우스에게 결과를 묻자 양쪽 폐 기저부에서 수포음이 들린다며 좋지 않은 상태이고 수입산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 비용은 무려 $10,000. 하지만 전 재산을 털면 간신히 치료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에 칼은 딸 마사를 위해 기꺼이 치료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와서 안나와 딸 마사 치료 이야기를 하다가 마사에게는 비타민이 필요하다며 사과 하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당국에서 사과를 불법 물품으로 지정했기에 사과를 구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 불법 행동을 하기로 합니다. 한숨 돌리고 집으로 오자 큰아들 패트릭이 학장이 모금 활동에 참여하라고 $7,500를 들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못 낸다면 패트릭은 광산에 가야 했고 광산은 절대 싫은 아들 패트릭을 위해 칼은 $7,500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외과 의사 알로시우스는 너무 외롭다며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고 때마침 우편이 와서 칼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곳에는 신문과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부유한 남자를 찾는다는 의심스러운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구해준 알로시우스가 고마웠던 칼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고 쪽지의 여성에게 전화하여 알로시우스와 연결시켜주고 이후 알로시우스와 잘 돼서 클라라 자크가 알로시우스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 알로시우스의 사랑은 좋게 끝나는 듯 했으나 이후에 알로시우스는 클라라가 하루 종일 집에서 노래 부르고 희귀 와인 컬렉션을 친구들에게 줘버리는 태도에서 실망하여 그녀를 쫓아달라고 합니다. 사랑 싸움은 둘이 알아서 해결해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녀의 옷장에 불법 물품 사과를 넣고 신고합니다. 당국이 클라라를 데려가고 알로시우스에게 갑니다. 알로시우스는 현타가 온 듯 크루즈 티켓을 칼에게 주며
기운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크루즈 티켓을 어디다 쓰냐? 했는데 생각해보니 클라우스 부부를 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티켓으로 클라우스 부부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룰루랄라 지하 방으로 들어오니 안나가 딸 마사가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입약이 필요하다고 하고 칼은 딸을 위해 불법 약을 구해야 했습니다. 칼은 딸 마사에게 가서 클라우스가 주고 간 곰인형을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마사를 살리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아파트에 가끔 물건을 팔러 오는 나탄 케흘러에게 15,000달러의 불법 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딸도 걱정됐지만 당국의 임무는 계속되고 당국의 임무를 무시한다면 칼 가족은 다같이 큰일이 나기에 일단 당국의 임무를 하며 돈을 벌어보기로 합니다. 그때 주민들이 단체로 거리로 나오고 도시는 테러가 일어나서 거리와 아파트는 난리가 납니다. 당국은 아파트를 수리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임무를 줍니다. 내 돈으로 수리키트를 사서 수리하는 중 딸 걱정으로 한가득인데 아들 패트릭은 여친과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마사 치료비도 15,000달러가 밀려 있는데 패트릭이 여친과 떠나려면 10,000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돈에 쪼달리는 칼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간만에 당국이 아닌 일반인의 전화였는데 국가노동복권에 당첨된 레오 지오덱이 살 집을 찾고 있고 뿔과 발굽이라는 목축업에 투자하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레오를 만나보고 생각하기로 하고 빈방에 레오 지브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성실하게 노동하며 살아왔으며 드디어 복권에 당첨되어 행복한 삶을 살고자 이곳에 온 남자였습니다. 복권 수령을 하러 넥타이를 사달라는 부탁도 들어주고 열심히 알랑방귀 끼면서 레오와 친하게 지내는 칼. 순박하고 열심히 사는 레오에게 사기 투자를 시키려는 게 마음에 걸려 건실하게 돈을 벌어보려고 노력했으나 하지만 마사의 약값과 패트릭의 도망 비용을 벌지 못한다면 마사는 죽게 되고 국경을 넘던 패트릭의 여친 가족이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칼은 협박 편지로 돈을 뜯고 레오에게 목축업에 투자하라고 하며 보너스 돈을 얻습니다. 이후에 레오에게 인생을 망했다는 저주의 편지를 받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마사와 패트릭을 보며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라라는 여성이 새로 입주하게 되는데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와 친하게 지내며 속내를 듣게 되는데 도라의 전 남편이 그녀를 구타했고 도망쳐왔지만 전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 두려워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다며 총 하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총을 어디서 구해? 라고 생각했지만 나탄 케흘러는 6,000달러면 총도 파는 남자였습니다. 도라에게 호신용 총을 구해주면 어느 남성이 도라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그는 도라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도라는 전 남편을 총쏴 죽여버리고 경찰에 의해 도라 또한 잡혀갑니다. 하지만 이후에 도라는 남편과 있는 것보다 감옥이 행복하다며 칼에게 감사 편지와 돈을 줍니다. 다들 왜 이리 사연이 많은지 이제 좀 조용하나 싶었더니 시끄러운 선전 유닛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직원에게 묻자 당국의 명령에 따라 나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며
그를 회유하기 위해 500달러를 꽂아줬으나 먹튀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에서 살며 다른 나라들은 당신을 그때 비밀 전화가 오고 전화는 반정부 단체 새로운 내일이었습니다. 비누, 설탕, 빵, 그리고 감사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들은 계속 우리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며 달걀을 깨지 않고 계란 프라이를 만들 수 없다 라는 명언을 하며 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새로운 내일은 선전물에 대해 언급하며 주파수를 변경해달라고 합니다. 101.9로 변경하고 새로운 내일의 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평판을 이용하여 주파수를 변경하는 법을 알아내고 드라이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라이버를 파는 상인 나탄을 기다리며 새로운 세입자와 친하게 지내보기로 합니다. 알버트는 본인을 벙어리라고 하며 칼과 대화를 못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칼은 이미 집을 싹 털어서 프로필 작성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칼이 몰래카메라를 통해 알버트가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알버트를 추궁하자 그는 마지못해 새로운 내일 반정부 단체를 돕고 있으며 여권 3개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시민은 여권을 구비해야 하는데 여권을 훔쳐주면 다른 시민은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칼은 세입자 집을 싹 털어줍니다. 그러다 당국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아이렐 존슨 장군이라는 중요 인물이 올 것이며 정부에서 비용을 다 내줄 테니 어서 입주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은 서둘러 아이렐 장군을 입주시켰고 장군은 위대한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을 고무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전쟁터로 보내는 징병 프로그램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오고 새로운 내일이었습니다. 아이렐 장군은 어글로우의 도살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당신은 경계해야 합니다. 당신 주의를 경계하고 방해 행위를 하는 간첩을 주의하고 모든 범법을 일단 아파트가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방송부터 끄기로 합니다. 작업자를 넘주로 꼬셔서 쉬게 만들고 드라이버로 뚜껑을 열고 위대한 지도자의 생일을 모든 범법을 신고하세요. 공격적인 선택? 제국주의가 우리의 노동과 선택합니다. 용기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하지 그리고 마십시오. 주파수를 시민 변경하자 여러분, 새로운 전쟁은 내일이 원하는 격렬하며 반정부 10년째는 연설로 바뀌게 우리나라를 됩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는 권력에 집착하여 반역자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조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리에 대해 음모를 그리고 돌아가는 길 아이렐 장군과 마주치게 되는데 장군은 사치용품을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당국에 연락하자 비용을 준다는 말을 바꾸며 칼이 책임지라고 합니다. 캐비어? 술값? 칼은 지금부터 새로운 내일 멤버입니다. 장군의 방을 뒤져 여권을 훔치고 어글로우 전쟁에서 받은 훈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에 연락을 합니다. 새로운 내일은 장군을 처치해달라고 합니다. 살인은 쫄렸지만 그가 살아있다면 다른 시민들과 아이들이 희생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칼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알려주지만 가장 효율적인 직접 폭탄을 전달하는 방법을 하기로 합니다. 폭탄을 받고 장군에게 선물을 전달합니다. 어느 여자 팬이 줬다며 속이고 장군은 신나게 방에 가서 선물을 뜯고 그리고 쾅! 당국에서 바로 전화가 오고 아이렐 존슨 장군이 죽은 걸 추궁하며 벌금을 부과합니다. 응, 내면 그만이야. 장군의 여권까지 훔친 칼은 알버트에게 여권을 전해줍니다.
알버트는 이제 그를 믿는다며 비밀을 알려줍니다. 알버트는 정부로부터 임무를 받고 이곳에 왔고 그의 정부는 발베르데라고 합니다. 발베르데는 현 정부와 40년째 대립 중인 나라였고 알버트는 그 전쟁을 막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는 엔지니어 바스티안 월너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칼은 적국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알버트는 이것으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하도 뒤통수를 맞아서 뒤통수가 얼얼한 칼이었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알버트를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합니다. 칼은 바스티안을 입주시키려고 하자 클라라 윌러라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의사 알로시우스와 만났던 클라라 자크였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갔지만 교도관과 교도소장을 모두 꼬셔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는 대단. 그리고 또 당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을 시킬까 했는데 이제 마지막 통보라고 합니다. 조사원이 건물에 도착하여 서류를 가지러 올 것이며 허용 한도 이상의 위반이라면 칼은 해고입니다. 그리고 첫날 만난 상사가 아파트로 오고 그는 은근하게 돌려가며 말을 하지만 위대한 조국을 위해 돈을 기부하여 두 번째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말이 기부지 뇌물 요구입니다. 만약 그에게 뇌물을 준다면 칼은 무사히 평가에 통과하게 되고 표준화 실험을 위해 실험 복제센터로 가게 됩니다. 칼의 일에 대한 뛰어난 결정력과 충성심은 충분히 보상받았습니다. 국가는 이상적인 충성 공직자를 찾았습니다. 의심, 후회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칼은 새로운 복제 실험에서 시민권의 황금 표준으로 선택되었고 오래지 않아 수천 명의 복제된 칼이 그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리지널 칼은 그 과정에서 죽었지만 위대한 조국의 화려한 미래에는 후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복, 항상 하드코어. 그럴 순 없습니다. 칼은 알버트가 얘기한 청사진을 찾기 위해 바스티안의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지하에서 못 보던 남자가 있고 칼은 그에게 가서 정체를 묻습니다. 그는 바스티안의 상사라고 하는데 왜 집까지 왔는지 이유를 묻자 사적인 방문이라며 대답을 피하고 권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실은 클라라와 부적절한 관계라고 합니다. 칼은 신나게 바스티안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려줍니다. 클라라가 바람폈어용. 그러자 바스티안은 아파트에서 믿을 사람은 칼뿐이라며 청사진을 맡깁니다. 즉시 알버트에게 청사진을 줍니다. 그러자 알버트는 칼을 위해 여권을 줍니다. 무려 사진만 붙이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여권. 새로 받을 세입자 명단을 보던 칼은 검문소 직원 조지를 보게 됩니다. 검문소 직원? 흑심으로 새로운 세입자로 받게 됩니다. 조지와 반갑게 인사하고 혹시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조지는 14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지는 단순히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갖추고 그 나라 시민으로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알버트에게 받은 여권을 조지에게 보여줍니다. 조지는 외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데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 이름을 떠올리고 비용은 14만 5천 달러에서 5만 5천 달러로 감소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칼은 돈을 모으기 위해 세입자들의 프로필을 당국에 신고하고 협박 편지도 열심히 작성하며 그래도 모은 돈은 3만 달러 남짓. 그런 칼에게 나탄 케일러가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무려 닭싸움 도박.
현명한 대장과 멍청한 대장이 있고 확률은 반반이고 돈을 베팅하여 10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고지! 현명한 대장에게 5,000달러를 겁니다. 이제 도박 결과만 기다리는 칼. 그리고 이틀 뒤 마침내 나탄 케흘러가 아파트로 오고 칼은 허겁지겁 나탄에게 갑니다. 5만 달러를 받게 된 칼. 그리고 때마침 검문소 직원 조지가 지나가고 칼은 서둘러 조지에게 5만 5천 달러를 쥐어줍니다. 새로운 내일운동의 불꽃은 점진적으로 혁명의 불을 부채질했고 현명한 지도자의 북정은 전복되었습니다. 거대한 관료적 기계를 없애는 데는 수년이 걸렸지만 이윽고 사람들은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권리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회복한 첫 번째 권리였으며 지위를 남용한 모든 공직자들은 체포되어 이전에 정치범이 있었던 감옥에 가둬졌습니다. 비록 혁명 또한 많은 정직한 목숨을 앗아갔지만 계란을 깨지 않고 오믈릿을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하게도 최후의 수단을 가진 양측은 형세를 바꿔놨습니다. 양측 모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적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것은 군사작전을 감소시켰고 몇십 년 후에 원치 않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즉시는 아니었지만 양국은 경제적인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적을 찾는 일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칼과 가족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친절한 미소, 깨끗한 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파란 하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에 대한 걱정이 끝나자 그들은 지속적인 감독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드디어 해방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패트릭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성공적인 건축가가 되었고 우아하고 안락한 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는 결코 아파트 건물을 설계할 수 없었습니다. 마사의 건강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에서 좋아졌고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는 모두에게 번졌습니다. 결국 가족은 작은 카페를 열 만큼의 충분한 돈을 저축했고 안나가 관리했습니다. 칼의 정보 수집과 관찰 경력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최고의 도서관 사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비올더입니다. 웜 램프 게임즈에서 개발하였고 인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칼이 아파트 관리자로서 당국과 세입자,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선택지에 따라 여러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경우 가족들의 행복을 지킬 수 없고 세입자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선택에 따라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도 많기 때문에 돈과 인간성을 적절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 세입자들의 미션과 당국의 명령, 가족의 부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해져서 시간적인 촉박함과 돈에 쪼달리는 재미있으면서도 어려운 게임이었습니다. 엔딩이 여러 개라서 다회차 플레이를 해도 재밌었던 오늘의 게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